네, 집단 괴롭힘 피해 가족의 도움 요청에 황당한 문자를 보낸 경찰관 소식 YTN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뉴스를 보고 인터넷은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비난하는 댓글로 들끓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전격 교체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전국부입니다. 네, 한마디로 공분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나간 뒤에 인터넷이 정말 들끓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또래 집단 괴롭힘 피해자 가족 얘기입니다. 예. 동갑내기 동네 친구들이 아들을 2년 넘게 괴롭혔다는 걸 뒤늦게 한 가족이 친구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날이 정확히 지난달 30일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피해자 A군 집 앞 CCTV 화면입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찾아왔는데요. 맡겨둔 옷을 찾으러 왔다 이러면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A군이 전화가 안 되면 피해자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 가족이 그래서 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황당한 문자가 온 겁니다. 옷을 찾으러 왔으면 옷을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내용도 황당하지만 어제 이제 녹취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네.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귀찮음이 느껴지는, 그래서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난 그런 상황인데, 이 뉴스가 나간 뒤에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YTN이 이 뉴스를 어제 새벽 5시부터 내보냈는데요. 예. 뉴스가 나가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수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많은 분이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냈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행동했겠냐며 항의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가만히 있고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야 하느냐 이런 안타까워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경찰과 여성과 청소년을 더 배려하라고 만든 부서인데 과만 바꿔서 인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예. 자, 담당 경찰관이 여성 청소년과 소속이라서 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성 청소년과 자, 특수부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청소년과 말 그대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수부서입니다. 예. 경찰청 시행 규칙에 어떤 부서인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정확한 이름이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입니다. 제 40조 2항을 보면 여성 청소년 과장에 대한 임무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예. 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을 하는 전문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과와는 달리 대상 자체가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접근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예. 여성 청소년과는 5년 전이죠. 5년 전인 지난 2012년 9월 21일 전국에 있는 101개 경찰서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는 2달 늦은 2012년 11월 15일 날 이 부서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행규칙에 나온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1항부터 3항까지 내용을 보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모두 어떤 피해를 받든 간에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런 황당한 답을 했으니까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셨듯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여성 청소년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최근에도 이 여성 청소년과 직원의 불성실한 대응이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도봉경찰서가 5년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 피해자 어머니가 딸이 5년 전에 고등학생 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1월 사건이 벌어진 지역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관에게 딸이 트라우마 때문에 해당 지역에 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대신 가면 되겠느냐고 물었는데요. 이 경찰관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와야 한다고만 답변을 하고 이 사건 접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내용도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어머니는 결국 수소문 끝에 한 달 뒤에 서울 도봉경찰서를 찾아갔고요. 5년 만에 성폭행 사건 피의자 7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역시 여성 청소년 담당이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찰관은 파출소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예, 뭐 이쯤 되면은 단순히 직원 한 명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조직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이번 사건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네. 보면 이번에 YTN이 단독 보도한 경찰관도 이제 비슷한 행동을 한 건데요. 일단 이 경찰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YTN이 이 사건을 취재한 게 지난주였습니다. 이 방송은 사실 며칠 늦게 나갔는데요. 예, 엄밀히 따지면 취재진이 이 사건을 취재하고 간 뒤에 이미 이 담당 경찰관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예. 이 방송이 나가기 전이지만요,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고 이 경찰이 미리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은 담당에서만 빠졌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청 차원에서 추가 조사나 감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자, 이승배 기자. 네, 자, 징계는 없었고 지금 교체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다만 해당 경찰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서둘러 수사를 마친 뒤에 이 최초 신고에서부터 이 수사 착수 그리고 검찰 송치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이 바뀌면서 수사 인력도 보강이 됐습니다. 예. 네, 본래는 담당 한 명만 이 사건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명이 더 추가가 돼서 이 반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이 사건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터지면 대처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또래 집단 괴롭힌 사건 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승배 기자가 오랫동안 지금 취재를 해오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네, 피해자 A군을 상담했던 전문가는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직접 때리고 돈 뺏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알몸 사진을 올리는 등의 식으로 이 괴롭힌 친구까지 모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반면 경찰은요, 적극적으로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을 6명으로 보고 차례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공갈과 폭행, 그리고 감금, 추행 등 확인된 혐의만도 최소 5개가 넘습니다. 예.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진정서를 받은 검찰도요,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도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가해 학생들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남 이 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청 그리고 전남교육청 이 두 교육청이 공동으로 내일 오전에 학폭위를 열 계획입니다. 예. 이기찬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사과도 중요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배 기자였습니다.